안녕하세요. 순천하라 제8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8장 대구 경북의 지역정신 2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 민주화 운동. 228은 대구 경북의 지역사회의 커다란 정신적 지조와 위안이 되어왔다. 228과 국제보상운동은 대구 경북의 지역정신에 뿌리를 두고 선구적으로 시작된 양대 민주운동으로 개념되고 있다. 현재 대구의 중심지에는 국제보상공원과 228 기념중앙공원이 개장되어 시민들에게 휴식처와 대구 경북의 정신에 대한 상교육장이 되고 있다. 그간 지역적 차원에서 그리고 학문적 차원에서 228에 대한 많지 않은 논의가 평가가 되어 왔다. 지역적 차원에서 228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228이 순수한 학생운동으로 시작되어 3.15, 4.19를 거쳐 이승만 독재 무너뜨린 한국 최초의 민주의구로 그리고 대구 경북의 지역 정신에 뿌리를 둔 민족 민주운동의 연장으로 연구되고 평가되어 왔다. 그간 대구 228 민주운동에 대한 많은 논의와 평가가 있었지만 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킨 4월 혁명을 다루는 과정에서 조금 언급되었을 뿐 4.19의 발단이 되었고 결국 이승만 독재 정권을 붕괴시킨 출발점이 된 228 자체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228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통해 그 이의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952년 7월 4일 국회의사당의 경찰들에 의해 포위된 채 국회의원들이 기립투표하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통과시킨 발췌 개헌을 통하여 재집권하게 된 이승만은 이때부터 반공주의를 구실로 하는 반민주적인 전제 정치를 시작했고 의회는 전제적 행정권에 의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군 방첩대 경찰의 지원을 받아 압도적인 승리를 달성하자 곧 이승만의 종신연임을 보장하는 개헌안을 제출하고 4.4 5.입 개헌이라는 정치극을 연출했다. 4.4 5.입이라는 회개한 논리로 종신집권의 개헌안을 통과시킨 이승만은 1956년 5월 15일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70%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2대 대통령 선거와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던 자유당에게 민주당 장면 후보의 부통령 당선은 큰 충격이었다. 자유당의 독재 체제가 강화되자 국민들이 자유당에 대한 지지는 계속 감소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58년 5월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다시 한번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선거에서 자유당은 126석을 차지했는데 자유당 후보 230명에 차지한 득표수는 총 투표수의 50%를 조금 넘었지만 민주당 후보가 199명에 차지한 투표수는 총 투표수의 40%가 되어 자유당과 민주당 간의 표차가 근소한 차이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1960년대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자유당 정권이 다음 선거에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다. 4.4 5.입 개헌으로 이승만의 종신 집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자유당 정권은 1960년 실시 예정인 3.15 정부통령 선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러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 아래 선거 1년 전부터 치밀하게 부정선거의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사실 1956년과 1958년의 두 차례 선거에서 이미 관권 개입과 폭력 동원 등의 방법을 시험해 본 자유당 정권은 민심이 자유당을 완전히 줘버렸고 특히 자유당 정권의 제2인자인 이기붕의 인기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부정선거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이승만은 이미 나이가 80세가 넘은 고령이므로 임기 도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불능 등의 가능성을 고려 대통령의 유고시 개선권이 있는 부통령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할 형편이었다. 이러한 정권의 위기의식 하에서 3.15 부정선거가 준비되었다. 3.15 정부통령 선거 운동의 최고조에 달했던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오후 2시부터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유세가 예정되어 있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해 1956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는 장면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자유당은 이날 선거 유세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날의 시위는 단순히 일요일에 강제적으로 등교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야당 도시로 이름난 대구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선거 유세를 방해하기 위한 자유당 정권의 일요일 강제 등교 지시는 고등학생들의 한글을 초래하였고, 이 시위가 발단이 되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종말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날 대구의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한두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가로 뛰쳐나가 시민의 박수와 지원을 받으며 시민운동의 양상을 전개되었다. 2.28 민주운동의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28은 이승만 독재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 그리고 대미의존적 경제위기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불만의 팽배가 다른 지역이 아닌 대구 지역 사회의 특수성과 결부되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 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기초했으만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말 세계적 불안과 미국 정부와 이승만 정부의 갈등으로 원조가 급속히 감소하자 1957년부터 원조 의존적 경제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말 미국의 경제 원조의 감소에 따른 성장률의 둔화, 사회의 팽배한 불평등의 심화, 실업률의 증가 등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은 사회적 적대감의 원천을 이루는 것이었다. 여기에다 높은 교육 수준의 매스컴의 확대에 따른 기대 상승 작용은 대중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모순에 따른 대중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정치적 부패에 따른 좌절과 분노와 결합하여 대구에서 2.28로 폭발되었던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교문을 뛰쳐나와 자유와 정의의 회복을 외치며 자유당 정권의 학정에도 무기력하게 침묵하는 민족혼을 일깨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학교 측의 부당한 일요 등교 지시였다. 일제하에서도 항일 민족 의식이 높았던 대구는 단독 정부 수립 후에도 줄곧 야당세가 우세하였고 1956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는 장면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자유당은 3.15 선거에서는 대구의 야당세를 누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특히 자유당 측은 2월 27일 자유당 대구 유세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청중을 동원하고 다음 날인 28일 민주당 유세에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청중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방법 마련에 골몰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학원에 대한 통제로 이어져 결국 일요 등교 지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자유당 경북도당은 유세 강연을 앞둔 2월 10일 대구 시내 각 기관장과 단체장, 각급 학교장을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첫째, 자유당 유세 날인 2월 27일 토요일은 가구마다 1명 이상씩 유세장에 동원하고 각 기관 업소는 오후 1시 예정인 유세 강연 시작 시간에 늦지 않도록 낮 12시까지 업무를 끝내고 유세장에 청중을 최대한 동원할 것. 둘째, 민주당 유세 날인 2월 28일 일요일에는 동해와 직장 단위로 각종 행사를 열되 오후 2시에서 시작되는 유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행사를 계속하는 한편 고교생들은 정치에 민감한 경향이 있으므로 일제히 등교시켜 유세장에 나갈 수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1960년 2월 15일에는 자유당 경북도 선거대책위원장 명의로 기관장 회의 소집 통지서가 대구 시내 각 학교장 앞으로 발송됐다. 이 공문은 16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3층에서 개최될 기관장 회의에 교장들이 참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 날 회의 후 경북도 학무과장은 대구 여중에서 다시 시내 고등학교 교장들만의 별도 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서 자유당에 내세운 토요일 여당 강연장 학생 동원과 일요일 야당 강연장 학생 금족 조치를 논의했지만 어느 쪽에서는 학생을 동원하고 어느 쪽에서는 학생들의 발목을 묶어 들고 그럴 수는 없다.
고 반대하는 일부 교장의 의견 때문에 지시 사항이 확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날 밤 조병옥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사망 소식으로 조병옥에 대한 추모 열기가 민주당 장면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자 다급해진 자유당 측은 26일 다시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고 각 학교장들에게 16일의 지시사항을 재강조했다. 자유당은 이런 지시에 따라 일요일은 2월 28일에 대구 시내 각급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들을 등교시키려 하였다. 경북고는 학기말 시험, 대구고는 토끼 상한, 사냥, 대구 상고는 졸업생 송별회, 경북대 사대부고는 임시 수업 등 명목으로 고교마다 빠짐없이 학생들에게 등교 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이와 같이 야당의 선거 유세를 방해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시킨 부정선거 운동에 항거하여 정의감에 불타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걸기한 것이 바로 대구의 2.28이었다. 2.28의 발단은 학생들에게 일요 등교가 통보된 2월 25일부터였다. 이날 경북고등학교에서는 종례 시간에 이른 일요일에는 빠짐없이 학교에 나와야 한다. 28일 오후 1시엔 여한 사정이 있더라도 등교하라는 학교 당국의 통지가 있었다. 예정된 시간표가 중학생 입시 관계로 일부 변경되어 28일은 일요일이지만 시험을 실시하겠으니 모두 불만 없이 따르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초 3월 3일 시작한다고 공포되었던 학기말 시험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등교하라는 지시에 학생들은 열띤 논쟁을 벌였고 학생위원회는 학교 당국의 시험 기간 기일 단축과 일요 등교 발표에 불응할 것을 결의하였다. 2월 27일은 자유당의 정치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공무원과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해 도 당국은 각 학교에 단축 수업 실시를 지시했다. 경북고등학교도 이에 호응해 정오쯤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그러나 경북고교 이대우 부학생위원장은 시위를 결행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경북고의 전화석, 권준화, 정명소, 하청일, 윤종명, 대구고의 윤풍훈, 장주효, 손진흥, 사대부고의 최용호, 박재철 등과 계획을 논의했다. 구호는 횃불을 밝혀라, 동방에 빛들아를 주 구호로 하고 학원의 자유를 달라, 학원을 정치 도구화 하지 말라는 등을 부차적인 구호로 하기로 결정했다. 결의문은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작성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밤 모의에서 경북고와 대구고는 시위 전에 상호 연락을 취하여 시간을 맞추기로 하고 반월당에서 양 학교 학생들이 합류하기로 합의했다. 1960년 2월 28일 오후 1시 5분 경북고를 비롯한 대구 시내에 소재한 8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정부패와 독재에 항거하여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월 8일 대구 고등학생 시위 이후 학생들의 조직적 시위 행동이 전국 주요 도시에 파급되어 일어났다. 3월 1일 전국에서 개최된 3.1절 기념식에서는 여러 곳에서 전국 학생 공명선거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된 3.1 정신 받들어 대구 학생 성원하자라는 전단이 학생들에게 의해 뿌려졌고 3월 2일에는 전주의 민주당 선거 유세장에서 고교생 한 명이 교사들이 상부의 지시라면서 민주당 유세장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하고 민주주의 만세의 혈서를 써 분위기를 격양시켰다. 또한 3월 3일에는 장면 부통령 후보가 유세차 목포역에 도착하자 성차를 위해 대기 중이던 입영장정 1200여 명이 일제히 장 부통령 만세 부르는 등 이변이 일어났다. 그리고 3월 4일에는 광주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장면의 유세장에서 대학생 10여 명이 혈서를 서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3월 5일에는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민주당 유세장에서 고교생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폭우를 무릅쓰고 시위를 감행하면서 부정선거 배격하자를 외쳤다. 3월 7일에는 부산에서 동아고교생 등 시내 고교 대표 16명이 데모를 모의하다가 경찰에 발각되었고 영도에서는 공명선거 호소 학생위원회 이름으로 된 전단을 인쇄하던 학생 2명이 발각되어 전단 3,000장을 압수당했다. 3월 8일에는 대전 고교생 1,000여 명이 민주당 유세장에 못 가게 하는 학교 처사에 반발하여
교문을 뛰쳐나가 유세장이 공설운동장으로 진출하다가 경찰과 투석전으로 맞서면서 데모를 감행하였다. 3일 10일에는 수원 농고생 200여 명이 장면회 선거 유세장에 못 가도록 하는 시험 시간 변경에 반발하여 학원 내에서도 간접적 선거운동을 배격한다는 등 5개 항의 결의를 등산 전단을 뿌리며 데모를 감행하였다. 같은 날 충주에서는 충주 고교생 500여 명이 거리로 진출하여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 만세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이날 밤에도 200여 명의 남녀 학생들이 시위를 감행하였다. 3월 10일에는 부산 해동고등학교 학생 150여 명이 구호를 외치며 기습적인 구보 데모를 강행하여 시민들의 성원을 받았고, 이날 하워에는 동네 고교와 해화여고 학생들의 데모를 시도하였으며, 같은 날 청주에서도 청주 고교생 150여 명의 시위를 감행하였다. 그 후 고교생들이 간헐적 반정부 데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유례없는 관건 부정선거로 막을 내린 3.15 부정선거가 부정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승만, 이기붕 두 자유당 정 부통령 후보의 압도적 득표로 당선이 선포되자 이날 밤 부정선거 무효, 선거를 다시 하자는 시위가 마산에서 학생, 시민들에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마침내 경찰 발표로 80여 명의 사상자를 속출시켰고, 4월 10일에는 3월 15일에 마산 시위 때 실종되었던 김주열 군의 시체가 눈에 체류탄에 박힌 채 인양되어 제2차 마산 유혈 시위가 촉발되었다. 이에 대해 자유당 정부는 공산당의 배후 조정이 있는 것으로 억지를 부리면서 탄압 발휘하였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전 국민의 공분은 국민적 봉기의 시점을 향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 3월 15일 3.15 마산 데모는 반정부 데모로 마침내 일반 시민들의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예고한 신호탄이 되었다. 이승만 독재 정권도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새로운 국면 전개를 뜻했다. 한편 제2차 마산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 군의 당시 고교생이었던 점은 이 시기에도 고교생들이 시위의 주도 세력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마산 시위가 마침내 대학생들에게 불붙어 4월 혁명은 폭발점에 이른다. 4.18 고교생 데모, 4.19 전국 대학생 데모로 결정을 이루는 4월 혁명의 경과를 보면 4월 혁명의 초기 혁명 선도 세력은 대학생들이 아니라 고교생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마산의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등을 거쳐 4.18 고려 대학생들의 반정부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이어 4.19 학생 시민의 시위, 4.25 교수단 시민의 시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4월 혁명의 역사적 대사건은 대구의 228 고등학생 시위에서 그 단초를 찾게 된다. 이렇듯 50년 전에 젊은 고교생들이 보여준 228 민주화 운동은 불의와 부정부패에 한가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단호한 의지의 투쟁이요 순수한 정열로서 민주화에 대한 염원과 결의의 소산이다. 이는 3.15, 4.19 6월 3일으로 이어지면서 해방 후 민주운동의 맥을 형성하는 시금석이자 우리나라 근대의 민주운동의 효시다. 이러한 전통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중심부에 있었던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정신적 기둥이었다. 군사 독재 정권의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와 자유를 향한 지조를 지켜온 지역민들에게 228 세대로부터 시작된 대구 중심의 학생운동은 대구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여왔다. 228 민주운동은 공동체 구성과 국가 발전의 토대 위의 민주화운동, 반독재운동, 반부패운동, 시민운동의 맥을 면면히 형성되고 있다. 이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개성 발전시켰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를 넘어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정진을 적극적으로 신장하는 원동력으로 발전케 하는 것이다.
2.28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그 정신의 선양과 보급을 위해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2.28 민주운동 이듬해의 기념탑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념사업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시내 중심지에 2.28 기념 중앙공원을 조성하였고 2.28 기념관 건립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이뤄냄으로써 2.28이 3.15, 4.19 등과 함께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지위와 정통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2.28의 선구적 민주화 정신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개성하는 것은 2.28 후속 세대의 의무이다. 독재와 불의, 불법과 부패에 대한 용기 있는 비판과 저항은 정치 사회적 변화의 토대 위에서 오늘날에 적합한 형태로 지속 개성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변화된 사회의 문화적 환경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변화도 요구된다. 2.28 정신의 현대적 개성을 위한 과제와 실천 방안이 탐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정의를 외친 청춘들, 2.28 민주운동.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의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위해 온몸을 바친 것이다. 2.28 민주운동은 대구 시민 정신에 오롯이 담긴 민주운동으로 시작할 때 참여 주체는 학생들이었지만 대구 시민 모두는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주고 경찰을 막아주는 등 학생들이 함께하였다는 것이 문헌과 정언을 통해 나타난다. 결국 2.28 운동은 어린 학생들이 사회의 문제를 앞장서 부각시키고 그들의 용기가 시민사회의 힘으로 결집되어 독재 타도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즉 2.28 민주운동은 자랑스러운 대구의 시민정신이 나라를 위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나라의 모든 권력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헌법에서부터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사회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주권은 과연 국민에게 있는가? 최근 정부는 특정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가 국가를 분열시키는 일을 초래하였다. 당시 광화문 광장에 모인 국민들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적합하지 못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 역시 당시 특정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못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연세대, 부산대, 단국대 등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 집회로 확장되었다. 반면 당시 청와대에서 지명한 특정 인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모여 집회를 추진하였다. 여기에서 문제는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국가 분열을 현 정부가 만들었다는 데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견의 대립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절대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당신 특정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지 못하는 것은 임명 전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이미 드러난 상황이었다. 특정 인사 임명 전 총 11번의 설문조사 중 10번의 설문조사 결과가 임명을 반대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가장 최초로 행한 SA 컨설팅의 설문조사를 보면 60.4%가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를 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해당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고 국민들은 분열되었다.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지지가 오르게 되었으며 지지층과 반대층은 맞불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국가 분열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현 정부의 주권이 과연 국민에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본다. 국민 설문조사의 결과 대부분의 특정 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임명을 반대한다가 60% 이상의 결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왜 해당 인사의 장관직을 강행하였을까?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절대로 이러한 인사는 강행할 수 없을 것이다. 즉 현 정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인 내로남불에서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의미의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왜 문재인 정부는 국론을 번영시키고 사회와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조국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조국 사퇴한 지금까지도 조국이 마치 시대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조국을 통해 하고자 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의 의도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욕심이 조국 카드를 버리지 못한 주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가, 공자의 제자 자하가 고을의 태수가 되자 공자에게 바른 정치에 대해 물어보자 공자는 욕교반졸이라고 대답했다. 욕교반졸은 급히 서두르지 말고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고 작은 것에 매달리다 보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임기 안에 치적을 남기고 싶어한다. 이러한 정치적 욕망은 미래를 위한 정책이 아닌 바로 앞의 효과를 누리는 정책을 선호하게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외면하게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어떠한가? 바로 앞의 문제 해결과 정치적 욕망 해소를 위해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정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대통령은 어머니다. 대통령에게 국민은 누구나가 아픈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이8 민주화 운동을 우리 대구 시민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앞으로 100년 동안은 이런 민주화 운동이 없어도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국론이 분열된 나라에서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이 책에서 열간 수많은 지도자들은 항상 필요할 때 결단을 내렸으며 무엇 하나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분열되기 시작했을 때 항상 실패는 확정되었다. 네, 여러분.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 책을 출판한 지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그 마음과 조상과 지도자들의 정신을 기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정치인이 되고자 이 책을 써봤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들어주셨고 같이 함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